이번에는 시리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시리니 환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시죠. 요거를 이제 치과에서는 지각 과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말을 하면. 요거는 이제 범랑질이나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혹은 신경에 어떤 자극이 가면서 시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리니는 왜 생길까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보통은 이제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충치 생기면 시리죠. 그 다음에 치주질환, 잇몸 이렇게 내려가면은 뿔이 드러나고 하면서 시리죠. 그리고 치아에 균열, 그러니까 금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사이로 다른 것들의 자극이 전해질 수 있게 돼서 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칡은 이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노출이 되면 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인데 그 하방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위에 문제가 생기면 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치아가 닳거나 패였을 때 이렇게 보통 크게 6가지 이유로 시리실 수가 있는데 환자가 시리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시린 걸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상담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따라도 환자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CC에 따라서 저희가 진단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시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린지 아니면 어떤 특정 치아만 시린지, 그러니까 데스크에서도 여기가 자꾸 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시린지, 찬물 먹을 때, 꼭 뜨거운 물 먹을 때 시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 거, 단 거, 씹을 때, 씹었다 떼었을 때.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시리다는 말을 아플 때도 시리다고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시린지를 차트에다가 환자분이 한 말씀 그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한번 볼 거예요. 치아 오식증 어떻게 치료하면 되죠? 충치 치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좀 작으면 레진,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인레이, 더 크면은 뭐 이렇게 이를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치아의 상태에 맞게 충치 치료 해주시면 되고요.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잇몸이 다 내려가서 시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소를 도포해 준다거나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뭐 센소다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린매드 이런 치약이 시린이 치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치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잇몸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과 오셔서 잘 관리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치아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균열이 머리 부분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씌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벌어졌던 게 씌우는 게 이렇게 동여매주니까 다시 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 뿌리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무리 동여매줘도 밑에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칡은 이렇게 노출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쉽지가. 이 상태가 심미적으로 눈에 보기에 괜찮으시면은 일단 시린 증상만 가라앉히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는 뭐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아에다 코팅을 해요. 네, 덜 시리게 하는 그런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통해서 여기 이제 그 상하세관들 있죠. 여기 이제 노출된 여기를 좀 이렇게 덜 전달이 되도록 거기를 이제 뭐 레이저로 지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표면 좀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치은 이식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잇몸을 입천장에서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 입천장은 어떡하냐? 알아서 자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은 이식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원장님들이 보고 판단을 해주시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게 뭐구나,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구나 이런 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료한 치아는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치료를 해주면 시린 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바로 이 치아가 닳거나 패이는 증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데스크 앞에서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을, 겨울철 되면 엄청 많이 오시는데 꼭 손톱을 이렇게 대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여기 이렇게 안 만지면 괜찮은데 만지면 시려. 혹은 너무 차가운 거를 이거 시려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거의 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의 원인은 잘못된 칫솔질, 막 우리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하잖아요. 막 칫솔질 이렇게 하면 치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벼대면 마모가 돼요. 왜? 그 빗물이 계속 낙수물이라고 하죠. 바위도 뚫는다고 하잖아요. 치아도 계속 잘못된 칫솔질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마모가 생긴다. 그리고 씹는 힘이요. 이게 너무 특정 치아들의 힘이 많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절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닳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이 범랑질이 조금씩 깨져요. 예를 들면 치아를 이렇게 옆에다 보면 왜 이렇게 범랑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얇은 부위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절돼서 약한 부분부터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의 특징은 이제 여기는 이제 낙숫물처럼 마모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부드럽게 패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절이 되는 것처럼 여기가 뾰족하게 파절이 돼요. 여기도 지금 뾰족하죠? 이런 것들은 힘에 의해서 좀 파절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잘못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상아질이나 백악질, 여기 뿌리 부분은 이 범랑질보다 약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더 빨리 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정 부위만 더 패이거나 닳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가 닳아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신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식초를 타서 드시고 막 자기 전에 막 신 음식, 과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치아 범랑질이요, 막 부식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고 막 뭔가 사포질한 것처럼 뭔가 계속 울퉁불퉁 파여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막 이렇게 치아가 좀 부식돼 있는 상태에서 이갈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전체적으로 물리는 게 이제 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낮아지죠. 치아 길이가 이렇게 길었으면 낮아지잖아요. 그럼 입에 물리는 것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합죽이라는 말 있잖아요. 치아 없으면. 그 이유가 이게 너무 깊게 물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모양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치료하기가 힘든데, 정말 이렇게 액티브하게 진료한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료하시는 분들은 이 치아 전체를 씌워요. 그래서 이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높아져서 젊었을 때의 그 치아 길이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도 막 10년 전으로 젊어지는 것처럼 이런 주름도 펴지고 되게 예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전체를 다 깎아서 씌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교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패이는 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레진으로 이렇게 떼어주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리기 힘든 경우에는 너무 보기 안 좋거나 좀 시린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레진으로 떼우기도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이 칫솔질 마모증이나 굴곡파절은 이제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만 패였을 때는 이제 불소도포하고 뭐 치아 코팅하고 레이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패이기 시작한 경우에는 꼭 충전을 해야 돼요. 왜요? 그냥 냅둬도 되잖아요. 왜 충전해야 되죠? 충전을 안 해버리면요, 치아가 계속 패여요.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충전을 해두면 얘가 패이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내 치아가 상하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흉지 치료했을 때처럼 GI, 글래스 아이오노가 있고요. 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얘는 이제 마모 저항성, 이제 칫솔질 하거나 식사하셨을 때 요게 이제 닳는 게 좀, 요거는
빨리 닳는다. 그리고 얘는 좀 천천히 닳는다. 그리고 얘 탈락률, 그러니까 떨어지는 정도는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반죽해서 붙여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떨어진다. 근데 얘는 좀 더 오래 간다. 색상은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밥알 붙여놓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심미적이다. 막 뭐 검거나 금색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심미적이진 않다. 근데 이제 레진은 엄청 치아색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심미적이다. 비용은 1만 원 이내고요. 얘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치과에서 정해진 비보험 수가대로 받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고 요거 둘 중에 떼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레진 치료, 그러니까 서비컬 레진 필링, 이거는 CRF. 서비컬은 이제 그 치아 경계 부위를 얘기하죠. 서비컬 레진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요것도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게 참 많죠? 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되게 벅차 보여도 나중에 그냥 일상이 되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레진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준비를 스태프들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좀 거칠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더 잘 붙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위가 되게 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식시키는 것도 쓰지만 표면 자체를 원장님께서 일부러 조금 더 거칠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건조시켜가지고 뭐 에칭시키고 그 다음에 닦아내고 그 다음에 본드 바르고 요 레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요 큐어링, 요 파란빛 나오는 걸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끈하게 다듬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제 스태프들이 하고 마무리. 그래서 한 치아당 보통 뭐 원장님마다 다르지만 15분에서 30분 사이면 끝납니다. 요 글래스 아이오노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그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에칭, 부식시키는 과정이랑 그 다음에 본드로 붙이는 과정만 빠지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파우더랑 리퀴드를 믹스해서 잘 이렇게 믹스한 다음에 거기다 올려놓고 굳기를 기다렸다가 마무리. 요거는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어떤 과정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 치경부 충전지를 차팅은 보시면은 요거는 CC 찬물 먹을 때 시려요. 그래서 보니까 치아에 습관성인 마모다. 그러니까 칫솔질이 잘못돼서 마모가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치근당 촬영해봤는데 별로 뭐 우식이나 그러니까 썩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모로 인한 증상이 맞아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했는데 레진으로 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TX는 레진 필링. 근데 이분은 이제 마취를 하셨네요. 너무 많이 시려하셨나 봐요. 왜냐면은 막 물로 닦아내고 하는 과정 자체가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3M 뭐 컴포진 레진 요 종류예요.를 썼는데 색깔은 뭐 A2를 썼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면을 치료했고 그러니까 겉에 그 면 한 면을 치료했고 폴리싱 했다. 당분간 이런 음식 피하라고 말씀드렸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체크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린이 치료 상담할 때 주의사항 및 팁은요. 요 수명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물론 GI보다 레진 더 오래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나 저장력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이 레진도 얼마를 못 버티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명보다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더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이제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교합력이나 자극이 세면 떨어지니까 양치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린이로 치료할 경우에는 이제 불소 코팅제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보험이 된다고 해도 어떤 재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병원에 보험 가능한 거 세팅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레진은 당연히 보험이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환자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별로 시리지는 않고 그냥 시큰시큰하기만 한데 이거 꼭 치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딱 떨어져 나갔을 때나 닳았을 때 있죠. 이때는 굉장히 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아가 또 적응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이렇게 조금 더 파였을 때가 덜 시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그 직전, 그때가 제일 시리고 또 시간 지나면은 안 시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냅두면 이제 치아가 만성으로 이제 계속 패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패여나가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됐을 때 애초에 치료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치아는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긴 해야 되는데 개수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보이는 앞니는 레진으로 하고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은 좀 자주 떨어지더라도 이 보험 재료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좀 부담을 줄여드리면 조금 더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앞니 쪽은 레진으로 했고요. 뒤에 보시면은 GI 글래스 아이오놈으로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린이 치료 상담법을 설명해 드릴 때는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 시리신지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본인이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뭔가 익스플로러 뾰족한 걸로 이 부분 맞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깜짝 놀래면서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 같은 경우 근데 뿌리면 너무 시리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거기서 완전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그냥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이 치아가 지금 패였다 라고 하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꼭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좋고요. 요걸 이제 방치했을 때 요거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더 이렇게 심하게 패이면 신경치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설명을 항상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다행히 1단계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재료 2가지 설명드리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좀 해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린이 치료까지 여러분 상담하시는 거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흥덴트스쿨 카페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흥랩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